하면서 주섬주섬 들고 다니세요. 어디든. 맞아요. 예, 들고 다니면서 뭐 이게 다 소박한 자연 예, 회원들이에요. 맞아요. 아이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여기서 쓰세요. 쌍욕을 잘 못하세요. 제가 들은 가장 심한 욕. 아니 이자들이. 그자 아니 이자가. 그자가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홍세환 선생님처럼 저렇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구나. 그게 독립이구나. 한 번 생생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사실. 잠깐만요.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지켜줄게. 살면서 좋아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본소득당 대표 맡고 있는 유혜인이라고 합니다. 네, 소박한 자연의 김창섭입니다. 전 과거의 나눔재단 운영위원이었던 이형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독립연구활동가 아정이라고 하고요. 홍세원 쌤하고는 화성 외국인보호소 방문 시민모임 마중에서 함께 활동했습니다. 어떻게 첫 질문에 가장 친분이 있으신 상호 대표님 먼저. 아, 첫 만남이요? 네. 제가 진보신당 당원이었었는데 당시에 그 홍사 선생님이 당대표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그 사람과 공감이라는 단체의 운영위원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부탁을 드렸죠. 공동대표가 되어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때 이제 흔쾌히 동의하시면서 회원을 20명을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관계를 맺어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몇 년이 그게 홍 선생님이 진보신당 당대표 할 시기가 2011년. 그때부터 알게 된 거죠. 네. 저는 2004년도 그 한겨레 제2창간 때 홍세환 선생님이 제2창간 단장님이셨고요. 저는 이제 중앙집행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식사하면서 이렇게 알게 돼서 오늘까지 이렇게 가시는 날까지 제가 처음으로 누가 죽었을 때 2박 3일 함께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중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저희 집에 이 파리의 택시 운전사 책이 어렸을 때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유명한 선생님, 작가님 이런 느낌이었다가 2014년 2월에 기본소득 공동행동이라는 것이 발족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그 행사에 가서 홍세환 선생님을 처음 뵀어요. 그래서 어떤 베스트셀러 작가분을 만난 어떤 대학생의 그런 마음이었고 이렇게 기본소득 정치연대라는 단체나 뭐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나 뭐 소박한 자유인이나 이렇게 여러 공간에서 홍세환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가요? 전 2020년이었던 것 같고요.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이라는 영화에 배급에 힘을 쓰고 있었을 때 예, 소박한 자유인의 김창섭님이 뭐 공동체 상영을 문의하셨던 것 같고 소박한 자유인이라는 어떤 모임을 소개받았고 그래서 창섭을 통해서 홍세환 선생님을 만나 뵀던 것 같아요. 또 어려운 질문인데요. 내가 홍세환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유를 한마디씩 해주시자면. 홍세환 선생님은 친구입니다. 글을 쓰면서 그 글대로 사람을 살았고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 누구나 그대로 인간을 대했고 우리가 어떠한 청을 냈을 때 수첩 보고서 일정이 있으면 무조건 하셨기 때문에 정말 가장 가까운 친구면서 또 선생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렇게 제가 길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또 이렇게 뭔가 삶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기가 참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 나오는 포르투가 아저씨처럼 뭐랄까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묻고 이 또 배우게 해주셨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홍세환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다라는 생각을 돌아가시고 나서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어떤 진심으로 제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고 부를 수 있었던 그런 분이었고, 그게 저에게는 참 홍세환 선생님이 기억에 많이 남을 이유인 것 같아요. 아, 이거 말할 때 눈 마주치니까 울렁거려서 안 되겠네요. 딴 데 보고 말을 하든지 해야지. 마음이 울렁거리네요. 예. 듣고 있으니. 저는 되게 의외였는데요. 제가 사실 명망가라고 불리는 사람들하고 접점을 갖기는 어려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명망가들한테 워낙 큰 편견이 있다 보니 예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일단 목소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너무 작고 또 부끄러워하시기도 하고, 참 특이하신 분이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되게 기억에 남은 것은 처음에 만난 자리에서 발언권을 장악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잘 듣는 청자의 자리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의 관계는 특히 그랬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말 많고 시끄러우니까 어쨌든 예, 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수줍음도 있고, 수줍음이 있는 사람을 보기가 좀 어려운 시대여서 또 나름 약간 허당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틈새도 많으신 분이고 그런 것들 많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서 정말 좋았고, 제일 좋았던 거는 힘든 일이든 아니면 되게 기쁜 일이든 많이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단 한 번도 망설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저도 사실은 홍세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동료 활동가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뭐 이 시대의 어른, 뭐 훌륭한 인품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순진하다고 그래야 되나? 어른한테 이런 말 표현해야 되나? 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 아정 있는 자리도 저도 있었는데 듣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자기가 어떤 걸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시는 분이고, 같이 아파하고 그러면서 거절을 잘 못하세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되게 허당이잖아요. 되게 그 순진하고,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술 취하면 자기도 자랑도 하고 싶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쩌다 깨알 만큼 자랑을 해놓고 얼굴이 빨개지는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처음 저한테도 반말할 때 장섭이 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놀래가지고, 원래 안 그러신 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얼굴 빨개져가지고 내가 이래도 되지? 아니, 그런 스타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명망가나 이런 베스트셀러 작가 이렇게 유명하신 분 보면 좀 긴장하잖아요. 근데 홍세 선생님 만나면서는 제가 이렇게 오히려 우리가 놀렸죠. 당황해 하시고 얼굴 빨개지고 이게 재밌었던 거예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홍사 선생님과의 추억 에피소드나 저는 이게 추억이보다는 정말 좀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명절 때였는데 떡국을 끓여주신다고 초대를 받았어요. 엄청 부담스럽더라고요. 갔더니 되게 예쁜 앞치마를 두르고,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무민마마라고, 딱 그런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뭔가를 끓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어디에 가입을 하라 하면서 주섬주섬 들고 다니세요. 어디든. 맞아요. 네, 들고 다니면서 뭐 그쵸? 소박한 자유인이나. 다 소박한 자유인 회원들이에요. 맞아요. 소박한 자유인. 너무 그 말도 딱 어울려요, 그 선생님한테. 소박한 자유인, 또 뭐 인권연대 등등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회원가입을 하라. 묘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보통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거지로 가입도 하고 함께 하게 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 정도의 인연이었지만 화성 외국인보호소 방문 시민모임 마중이라는 곳이었는데, 그 사무실이 마침 선생님 자택에서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그 떡국 먹은 지 얼마 안 된 때였는데,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해서 선생님, 저 여기 선생님 집 근처인데요. 외국인보호소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격주로 방문하고 난민 신청자들 중심으로
면회하는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프랑스에서 난민이었던 경험이 있고 또 언어도 되니까 거기 이제 북아프리카 분들이 많으셔서 프랑스 식민지니까 프랑스어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면회 활동 하면 어떨까요? 길게 설명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너스레 떨면서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나 지금 한겨레 칼럼 쓰는 중인데 1시간 정도 있으면 끝나니까 그때 나가겠다고 하시면서 오셨고 그날 바로 같이 활동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때부터 꼬이신 거죠. 꼬였어요. 예. 그리고 딱 그 일주일 뒤에 둘이 함께 화성 외국인 보호소의 면회실에 앉아 있었던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죠. 그리고 생각보다 조금 다를 것 같았는데 감옥과 똑같은 풍경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 면회실에서 함께 면회했던 첫 번째 면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요리는 잘하시나요? 요리요? 애지간히는 하시는 것 같아요. 중간 이상은 해요. 저만큼은 하시는 것 같아서. 저보다는 못하고. 이제 보통 명절 때 가면 이제 그 전화가 와요, 전화. 그러니까 홍사 선생님 특징이 뭐냐면 같이 노는 거 좋아해요. 야, 냉장고에 뭐 있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있냐, 뭐 그러면서. 그럼 이제 요리를 하면 옆에서 계속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없나, 막 그러면 저쪽으로 가 계시라고. 근데 이제 가정 얘기 들으면서 제가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었는데, 마중 활동하면서 제가 볼 때는 홍사 선생 되게 신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이거는 내가 해야 될 를 찾았다라는 그런 느낌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이제 꼭 그거는 스케줄에서 우선순위로 두셨던 측면도 있고 그리고 그 어느 날 저한테 이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AA 센터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센터를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쪽에 활동을 좀 했으면 이제 했던 거고. 예. 홍 선생님이 2007년도, 8년도에 그 한겨레 신문 기획위원으로 계실 때, 그 홍세화의 세상 속으로라는 꼭지를 27꼭지를 쓰셨습니다. 근데 저하고 3꼭지를 했어요. 한 번은 광주에 은혜학교란 장애인 학교 가서 선생님 광주 가셔서 장애인들이 요즘 300명이 졸업을 했는데 26, 5명밖에 취업을 못하고 있으니 지지 방문도 좀 해주실 겸 기사도 좀 했으면 좋겠으면 그래 가야지 해서 광주에 또 새벽 첫차 타고 내려가서 이렇게 쓰시고 또 한 번은 마산 트라피스트 수녀원에서 근데 거긴 봉쇄 수녀원입니다. 봉쇄 수녀원은 한 번 들어가면은 원장님 빼고는 아무도 외출이 안 돼요. 그럼 내가 가야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또 갔는데 거기가 봉쇄 수녀원이라 강사 초빙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선생님 오시니까 강의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평생 딱 한 번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거든요. 선생님 피곤하신 건 아시는데 어떻게 수녀님들이 강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절할까요? 제가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가서 할게 하면서 90분을 강의하고 오시더라고요. 수녀님들한테는 가입 신청서 안 주셨어요? 그때 안 했어요. 가입 신청서를 되게 거창하게 말씀 안 하세요. 맞아요. 시민들 상대로 강연할 때는 민주주의자는 이제 진보 정당이나 그 진보 단체에 가입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정작 만나면 내 얼굴 봐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도와줘야 될 단체 한 서너 장 정도를 꺼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싫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제가 갖고 갔다가 이렇게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여기서 쓰세요. 맞아요. 그렇게 온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로 종류별로 들고 다니셨고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활동가로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 뒤로 홍세 선생님을 만나서 가입한 뒤로 저도 가방에 늘 가입서를 들고 다녀야겠다.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냥 진짜로 가볍게 툭 강의하고 나면 이렇게 내미시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렇게 툭 내미시고. 근데 사실 홍세 선생님이 제가 느끼기에는 가까이서 보신 분들 좀 다를 수 있지만 좀 낯을 가리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가까워지면 정말 나이나 성별 상관없이 격이 없이 지내시는데 가까워지기 전까지는 되게 정중하게 이렇게 딱 거리를 유지하시고 낯을 가리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낯을 가리시는 분이 저렇게 조직가라니라고 생각하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제 딸아이하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북유럽을 같이 갔거든요. 9박 11일 제 딸아이하고 선생님하고 한겨레에서 이제 갔는데 한겨레 테마여행. 테마 여행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홍 선생님 하는데 제 딸아이만 겁대가리 없이 홍씨 아저씨 반가워요 이랬나 그랬더니 사람들 주위에다 다 놀래가지고 그 정말 누구한테나 그 아저씨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홍쌤의 깨알 같은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단체들 같은 경우는 뭐 정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가입서를 가져오면 되게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근데 홍사 선생님은 뜨문뜨문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가져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가입하게 됐냐 그러면 이제 홍세화의 강요로 그러니까 그 말 들어가는 걸 되게 즐거워했어요. 계엄령 선포부터 신나게 운동하는 이런 풍경 이런 것들을 지켜보셨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지. 아마 여태까지 모습을 보면 광장에서 많은 사람이 나오면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그 싸움이 끝나고 나면 몇 사람으로 대표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좀 많이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도 보면 그 다양한 목소리 속에서 묻힐 수도 있는 얘기들을 아마 좀 들으려고 하고 그것을 대변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니 뭐 전장현에서 사실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들을 아마 좀 친절하게 말씀하지 않았었을까. 그 20대, 30대한테 고맙다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애썼다, 수고했다, 그리고 언론에서 너무 미안하다. 이걸 저지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끔 했으니까 너무 미안한데 그래도 너희들이 함께 해줘서 나는 참 고맙고 참 즐겁고 같이 춤을 췄을 것 같아요. 홍세 선생님이 그 쌍욕을 잘 못하세요. 네, 저는 잘하는데. 그래서 아마 계엄의 밤에는 욕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해봤자 제가 들은 가장 심한 욕. 아니 이자들이. 아니 이자가. 뭐 이자 그자 정도셨을 것 같아요. 그날 밤도. 그렇지만 항상 이제 하셨던 말씀은 광장을 보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다. 인간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 비인간 동물인 것처럼 국민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은 국민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하셨고 그 한국 사회의 윤곽을 그리는 사람들이 바로 난민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다면 광장은 한국 사회의 윤곽, 예를 들면 2030 여성들을 그렇게 언론에서 주목을 하지만 늘 있었던 사람들이 유독 주목받는다는 거는 윤곽이 지금에서야 사람들이 알아차렸을 뿐이지 지금 나온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윤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충분히 나오지 못한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윤곽일 텐데 그거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그래도 이번 광장에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것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고민을 나눠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불만도 얘기하고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쾅 치면서 이렇게 불만도 얘기 같이 나눠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씀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되게 궁금하고 다 저희가 소박한 자유인 회원이잖아요. 근데 홍세화 선생님 주변은 거의 다 소박한 자유인 회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홍세화 선생님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대표적인 단어가 이 자유인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저는 탄핵 이후에 우리가 윤석열로부터 탈환한 이 자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계셨다면 윤석열로부터 탈환한 이 자유를 어떻게 정의할지 그런 좀 따뜻한 성찰 같은 걸 같이 해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아쉽죠. 네.
다른 질문은 가장 좋아하는 홍세아 선생님의 문장이나 특히나 인상 깊은 운동이나 생각이 있으실지. 저는 그 선생님 책 중에 생각에 잡혀서 명언을 하셨어요. 어떤 명언이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딱 그냥 간단 명료하게 하셨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 보고 나서 잊어버리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은 시험 보기 전에 잊어버리는 사람. 그러니까는 그 지적 인종주의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이면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점들이 그 차이밖에 없는데 하늘과 땅처럼 계급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저는 그 말이 가장 명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사라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말을 제일 좋아해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러니까 이제 잘 놀자는 얘기거든요. 놀 때만큼은 우리가 가오를 지켜야지. 놀 때도 우리가 이렇게 비루하게 놀아야 되냐? 뭐 그런 게 저는 되게 멋있었어요. 제가 2015년도쯤에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장발장 은행장 홍세환 선생님을 찾아뵀었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잘 몰랐던 이 가난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홍세환 선생님이 왜 장발장 은행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은행장을 하고 계신지를 처음 들었는데, 벌금 낼 돈이 없어서 한 해에 감옥을 가는 사람이 한 35,000명 정도 된다. 근데 그분들이 3년 전부터 기본소득을 받았다면 과연 그 처지에 놓였겠느냐라는 질문을 2015년에 던지셨던 것이 저는 굉장히 좀 기억에 많이 남았고, 은식기를 훔쳐갔던 장발장에게 은촛대를 쥐어줬던 그 미리엘 주교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홍세환 선생님이 장발장 은행이라고 하는 운동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 또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게 그 장발장 은행을 소개하시면서 상환율이 높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상환율이 높지 않으면 은행은 사실은 이렇게 경영에 실패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징벌받고 냉대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동시에 어떤 시민들의 연대의 힘으로 따뜻한 온기를, 사회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대출금은 상환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이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고, 그냥 절망을 직시하는 걸 넘어서 사회의 온기를 조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기본소득에도 영향을 미쳤나요? 기본소득당을 만드신? 홍세환 선생님이 그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되게 오래전부터 또 많은 운동들과 활동들도 하셨었는데, 2017년에 온국민 기본소득 운동본부라는 걸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개헌안을 만들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개헌안에 기본소득 받을 권리를 넣는 어떤 시민운동 같은 걸 좀 만들어보고 싶어서 동료들이랑 그 기본소득 개헌 운동을 했었는데, 그거를 알리는 광화문 광장 첫 번째 기자회견에 홍세환 선생님이 함께 해주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기본소득을 내 삶의 마지막 과정에서 온 힘을 다해 실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배경은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기 자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공기, 이것을 조금 더 따뜻하고 부드럽게 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의 이 차갑고 냉소적인 거친 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기본소득이고, 그런 바람에서 나온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그 기자회견에서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약간 이렇게 오버하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왠지 그 순간 그 광화문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뭐 그런 생각도 좀 했었고, 저는 사실 그런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기본소득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똑같은 표현을 해도 옆에서 보면 되게 멋있어요. 맞아요. 세련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프랑스의 그 어떤 풍토가 있는 건가. 근데 제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계속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걸 내가 언젠가 느꼈어요. 이거는 머리를 짜내서 나온 말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저는 홍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게 어떻게 요리를 잘 하시냐고. 그랬더니 프랑스란 나라는 남녀가 서로 연애를 할 때 이제 친해지고 집으로 초대했을 때 남자가 여성을 초대를 해서 메인 요리를 한다고 그럽니다. 해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메인 요리가 그 여성의 입맛에 딱 맞으면은 이제 관계가 시작되는 거고, 진짜 관계가. 근데 맛이 없으면 바로 퇴짜 맞는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남자들이 요리를 최소한 한 가지는 잘할 수밖에 없다. 난 거기서 배웠다. 아, 그렇군요. 제가 프랑스에 안 태어난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쉐무와 쉐뚜아인데, 그러니까 택시를 오래 하셨잖아요. 그럼 뒤에 연인들이 이제 늦게 가면서 쉐무와 쉐뚜아 그런데요. 그게 네 집에 갈래, 내 집에 갈래 이 소리래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갈 일이 있어서 이제 장난치려고 선생님 그때 그 말했던 게 뭐지? 쉐무아 쉐뚜아? 막 이랬더니 경망스럽기는 쉐무아 쉐뚜아. 저는 인상에 남는 문구가 두 개 있어요. 사실 제가 하는 활동이 기본적으로 불법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등록증이 없거나 뭐 도주 중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조력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굉장히 막막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다른 그 길에 다다랐을 때 그런 순간에 항상 선생님을 찾아갔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 말씀을 주신 것 중에 또 울렁울렁하네요. 또 창자에서부터 또 창자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무 방법도 없을 때, 예를 들면 이 약이 없으면 저 사람은 죽는데 사실 한국에서도 이 특허약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 약값을 감당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 네, 그런 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분노하시면서 제가 이제 걱정을 하면서 사실 저한테는 이 돈이 없고 우리 동료들 다 합쳐도 이 돈은 없다. 그리고 사회적인 안전망이 전혀 없고 그 안전망이 먹히지 않는 존재들, 전혀 안전망이 없는 사람들 옆에 있다 보니 이게 너무 이제 힘든 거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정씨 걱정하지 마세요. 곳곳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일 많이 말했던 것이 걱정 마세요. 곳곳에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게 엄청 크게 위로가 됐어요. 됐고 그게 사람들이 있는 거는 그냥 내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모으는 거죠. 일일이 다 전화하고 어떤 아주 구체적인 사안 하나를 두고 같이 궁리해주는. 그래서 사실은 그 약도 구했고요. 예, 그게 뭐 이렇게 합법적인 루트였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지만 그 약도 구했고 그리고 그런 모색을 통해서 굉장히 사실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왜 우리만 법을 지켜야 돼?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비합법 투쟁에 대한 안목도 되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이 사람은 작지만 구체적인 승리가 뭔지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걸 좀 많이 배웠는데요. 난민 기본소득 이걸 같이 만들어 봤어요. 난민들 중에서도 성소수자 난민, HIV 감염인 난민 이런 분들이 의료보험 그 망에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없는 거는 법적 지위지 사회적 지위가 아니다. 사회적 지위는 우리가 만드는 거다. 그래도 한 달에 몇십만 원의 기본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숨구멍이 생겼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그렇게 난민 기본소득 실험이라는 걸 해봤고요. 의미가 되게 컸고 곳곳에 사람이 있다라는 말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눈물 날라 하네. 눈물 날라 해. 그리고 말만 하지 않으니까요. 사실은 막 되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몇 번 오다 말겠지 이런 생각도 사실 했거든요. 근데 같이 그렇게 막 철창 앞에 놓고 막 메모장 놓고 막 뭐 주수와 하면서 막 열심히 메모하시고 서면 쓸 때도 뭐 거의 4-5시간 앉아서 계속 땀 뻘뻘 흘리면서 통역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게 기억에 남고요. 한 번 생생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사실.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어떤 생각한 걸 바로바로 실천할 수 있고 궁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굉장히 저는 그런 부분에 존경하고 정말 멋진 동료 활동가였다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다 활동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송소연 선생님은 시간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는 그분의 시간은 이웃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간이라는 것, 그러니까 홍 선생님이 이제 그런 분위기를 되게 싫어하세요. 되게 엄숙하고 막 비장하고 뭐. 홍 선생님 특징이 되게 즐겁게 같이 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동의를 하고 같이 나도 여기 껴있네 뭐 이런 식. 선생님과 같이 장거를 치셨나요? 아, 저는 이제 홍 선생님의 승부욕에 대해서는 거의 뒷담화입니다.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게임만큼은 봐주지 않으신다. 최선을 다해요. 근데 이제 저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퍼센테이지가 제가 높으면 제 당구수를 올려요.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뭐 스스로도 얘기하죠. 잡기가 능하다. 화투도 좋아하시고 마작을 공부하는 모임도 만드셨고, 그리고 한 번 이기면 되게 좋아하세요. 역전승하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런 분이었나 싶을 정도로. 온 동네 떠나갈 때 내치십니다.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그 따님하고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아빠가 되게 개구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이요 그랬는데 이제 당구 치면서 이렇게 볼 때 보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홍세 선생님 웃으실 때의 표정을 보면 장난꾸러기인 게 좀 느껴지지 않나요? 뭐랄까 그 웃는 모습이 그냥 장난꾸러기 그러면서도 정말 수줍게 웃으시고 홍세아 선생님 별세 소식을 접하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 아프실 때 병원에 계실 때 눈이 많이 왔던 날이었는데 한번 찾아뵀었거든요. 저희 아들내미랑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 동료들이랑 갔었는데 근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상당히 많이 힘드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고통이라거나 이런 게 힘드시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전혀 그런 거를 내색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때가 이제 선거가 있는 해니까 선거 끝나고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선거 끝나고 인사를 못 드린 채로 이제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많이 후회가 됐죠. 한편으로는 제가 20대 초중반 때부터 뵀으니까 늘 저한테는 그냥 기본소득 활동을 하면서 늘 뵙는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안 계시는구나.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기에 꽤나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지금도 사실 별로 이렇게 이제는 막 안 계시지, 돌아가셨지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나의 선생님이시지라는 마음으로 사실 이 자리에 왔던 것 같고 아직도 선생님이 부재하시다라는 인식은 조금 없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활동하님 빨리 하셔야 눈물이 덜 나지 않을까요? 예, 큰일 났네. 벌써 뱃속에서 난리가 났는데, 예.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고 이런 게, 쉽지가 않네요. 예. 굉장히 풀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 타겟책을 찾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과 함께 특히.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동료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 운동을 시작했던 기억이 있고 선생님한테 편지를 쓰고 싶었는데 편지는커녕 말도 제대로 못하고 병실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저에게는 되게 기품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기품이 있다는 게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 말인데 기품이 있는 사람? 되게 이 사람 멋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허세도 없고 그래서 아플 때 그 아픈 모습도 봤어요. 많이 참으셨겠지만 아픈 것처럼 보였고 큰일 났네.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병실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병실의 느낌이 사실은 슬픔이 가득한데 다 웃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답지 않은 농담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되게 웃음과 울음이 섞여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어쨌든 선생님 웃는 모습을 봤고 제가 그 웃는 모습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너무 좋아했고 소년이 웃는 모습 같고 저는 결국 아무 말도 건넬 수가 없었는데 선생님이
꼭 이제 저를 아정씨 이렇게 불러요. 그래가지고 아정씨, 우리 또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만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제가 그렇게 머뭇거리는 거를 제가 입이 안 떨어졌는데, 손을 꽉 잡으면서 힘을 꽉 주시더니, 저를 보고 너무 다정하게 그 얘기를 하셨고, 저는 병실을 나와서도 정말 잊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마지막까지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전 선생님 이제 안 계시지만, 저는 사실은 선생님이 구제한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없지만 같이 있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예. 그때 못했지만 선생님 또 만나요라는 말을 저도 화답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감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다정하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한 말은 뜬금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있었거든요. 그때 얘기는 별로 제가 못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야, 저 양반은 돌아가실 때까지 저렇게 품격이 있네라고 이제 생각했던 게,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표도 녹색병원 걸어서 한 200m 거리인가? 이제 거기 와서 투표하고 오셨고, 자랑하시더라고, 또 투표하고 왔다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면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난관이 한결의 인터뷰였어요. 그거를 되게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근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힘들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다 이제 기자들하고 사진 기자들 가고 나서 혼자 앉아서 그러시더라고. 아, 이제 잠깐만요. 아, 이제 가족만 남았네. 아, 어떡해. 분위기 좀 바꿔주시죠. 이제 사실 돌아가셨다고 들었을 때 이제 누가 나를 지켜주지? 그러니까 제가 사는 모습이 좀 위태위태했나 봅니다. 사람들한테 좀 학력이 없고 가진 게 없다고 좀 이렇게 일은 잘하는데 사람은 좀 무시당하고 이런 걸 좀 많이 보셨나 봅니다. 몇 번은. 그러더니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땐 제가 양성을 썼거든요. 이노영범 씨. 이제 내가 지켜줄게. 내가 이제 형이라고 부를게. 이 형. 아, 분위기 바꿔달라 그랬더니. 살면서 우리 부모도 못 지켜주는데. 그리고 저는 선생님이 아프셨을 때, 아니, 힘드신데 왜 가나 했는데, 이제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그것도 잊어버리지 못한 2023년도 12월 24일 날 올 수 있냐고, 오전에. 그래서 갔더니 웃으시면서, 그리고 뭐 이 얘기 저에게 하셨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 고유 풍습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노잣돈을 드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이게 마지막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마지막 드릴 수 있는 물질적이구나. 그래서 이제 봉투에다 넣어서 노잣돈을 드리고 그 풍습대로 하고 이제 왔는데 문자가 왔어요. 에이, 내가 봉투 받으려고 부르지 않았는데 미안하고 고마워요라는 표시가 그 분이 물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왔다 갔겠지만 저한테는 그 개인적으로 하나하나를 챙기는 정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벗을려야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걸 실천하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늘 살아있고 늘 이렇게 책을 읽을 때는 그분의 목소리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가슴 안에 묻고 그분의 제가 예수님처럼 못 살지만은 홍 선생님처럼은 살겠다고 다짐을 했죠. 옆에서 보면
한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으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인터뷰도 내 친정인데 마지막 정리를 한결하고 싶다라고 통화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도 아픈 소리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한겨레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한겨레는 홍사한테 고마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관계들 맺으면은 이러저러 좋은 말들만 하잖아요. 근데 아파야 될 때는 아픈 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방향에 있어가지고 원하는 어쨌든 그런 고민을 같이 하기를 바랬던 것을 제가 옆에서 충분히 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가족분들도 아빠가 제일 멋있었을 때가 한겨레 언론인으로 있었을 때가 제일 멋있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마지막에 띄워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으로 홍세화 선생님을 한국사회가 잊지 않아야 하는 이유 말씀을 해주신다면. 제가 먼저 가볍게 제가 그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육아 프로그램 같은 데서 많이 하는 말인데, 육아의 마지막은 아이를 잘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잘 독립시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른이 된다는 건 이렇게 나이가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로 독립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했어요. 우리가 홍세화 선생님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 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저한테는 홍세화 선생님 이름이 세계평화잖아요. 어떤 거창한 의미의 막 세계평화를 지키는 우리의 막 히어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세계평화를 향해서 가는, 자기 발로 발 딛고 서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개인이라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선생님을 보면서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뭐 70, 80이라고 어른인 것도 아니고 10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어린 것도 아니고, 홍세환 선생님처럼 저렇게 자기 발로 딛고 서서 사유할 줄 알고 그것으로 성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짜 어른이 되는 거구나. 그게 독립이구나. 그래서 가장 어렵지만 지향해야 되는 어떤 삶의 태도로서의 독립적인, 그야말로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홍세화라는 사람을 기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성숙하게 여러 가지 갈등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홍 선생님의 그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지휘가 되고 명망가가 되고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이제 제안들을 많이 합니다. 민주노동당에서도 국회의원 제안을 했었고, 특히 MBC, KBS 노동조합에서는 홍 선생님을 KBS 이사, MBC 이사를 모시려고 무척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제 이사직을 제안받으면은 바로 당적을 포기하고 이사 끝나고서 다시 복당을 하시는데, 그분은 일관성 있게 나는 당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선생님, 남들 다 그렇게 왜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그냥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 홍 선생님처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사는 정치인들,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저는 아마 선생님은 생각하면 물러서는 길, 퇴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물러서는 거는 은퇴한다라는 의미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러서는 길에서 다시 곳곳에 사람들이 있으니 작은 오솔길을 막 만드는 거예요. 잔가지들을.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제압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저는 횃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횃불을 내려놓는, 그 내려놓은 이후에 퇴로라고 하는 거는 곳곳에 모닥불을 피우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거를 선생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모닥불은 되게 꺼지기 쉽고 좀 시시하잖아요. 오래 가지도 않고. 그런데 곳곳에서 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꺼트리려고 하는 세력들도 사실 쉽지 않죠. 너무나 작은 불들이 여기저기 피워져 있다면. 그래서 그런 작은 물음들이라던가 뭐 작은 문제의식, 작은 시도, 이런 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고민하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홍 선생이 워낙 많은 사람들 많은 다녀하고 관계를 맺어서 각자의 방식으로 기억하는 방식은 다 다를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존중받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끝까지 간병을 했던 분들은 그 감성적으로 되게 힘들어서 그 잊으려고 노력한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나면 자꾸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저는 그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바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항상 계속 슬퍼하고 또는 뭐 어떤 식으로도 기억하는 걸 원할까라는 것보다 야, 이젠 니들이 해라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 이제 그 홍사 선생님의 저는 이제 그 이념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홍사 선생을 보면서 내가 느꼈던 거는 아,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홍사와 같은 태도로 좀 살고 싶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소박한 자유나 여기 계신 분들하고 뭐 홍사 선생이 하다가 못한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홍사와 방식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끌어보자. 가야 될 방향이 그게 아닐까.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잘 버텼어. 지나친 물신주의, 상품이라든지 자본이 부추기는 욕망에 자발적으로 독점하는 어떤 그 인간다움을 찾으려는 모든 운동의 기반 자체가 아주 취약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제가 주로 강연이나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생각의 행성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인문학이라는 것이 소유의 대상이 아니고 자기 삶을 성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생각에 대해서 묻는 이런 것이라고 보고, 가능하면 걔도 이탈하고 그 이탈한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고, 그런 그 어떤 토대가 민주의식 같은 이런 건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물론 갈 길이 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해야 할 것이고, 단 한두 분이라도 새롭게 생각을 해보고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그럴 계기를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